최근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잖아요. 영상이 나중에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집행위원장한테 이제 의원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그 오포지션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약간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참석 안내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저하고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대표 네. 두 사람이 그 국회에 권역별로 그 포럼이 있습니다. 외교 포럼. 네, 네. 저하고 김기현 대표는 한국 EU 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아, 공동대표. 예. 예. 그래서 그 EU 그 상임집행위원장하고 상임의장, 네. 그분은 이제 EU 국가 중에서 정상이 돌아가면서 의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이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대통령이 두 분의 방문을 그 환영하는 만찬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 한 EU 포럼 공동대표니까 초대한 거죠. 네. 근데 뭐 그걸 보고 어느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의 이간책, 네. 또 내부 분열이다. 근데 그건 내가 볼 땐 좀 오버라고 생각되고요. 아, 너무 왜냐하면 네. 거기 가게 된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속한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인데, 네. 그럼 저도 국회 의원외교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외교부 차관한테. 아니 왜 그 한 EU 그 정상들이 오면은 우리 국회도 해서 국회 면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해야지, 왔다 그냥 대통령만 만나고 가냐. 국익에 비춰볼 때 의원 외교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더니 아유 그건 저 워낙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서 아유 좀 스케줄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를 방문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저 대통령실에서 와서 환영 만찬에 거기 같이 동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밥 먹자는데 얼른 갔죠. 근데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는 네.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만남이 없잖아요. 네. 또 원내대표하고도 없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또 기회가 있으면 할 말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갔죠. 윤 대통령하고 따로 대화하실 기회는 그날은 없으셨던 거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통령하고는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다음번에 뭐 또 아마 뭐 자리가 있으시겠죠, 뭐. 우리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하는 그런 행사에 초대를 하면 뭐 거침없이 좀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이렇게 대표들끼리 만나는 계획도 이제 추진이 되다가 이게 좀 무산이 됐잖아요. 30년.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밀가루 정치라는지 싶어요. 그냥 만나면 되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꺼리고 안 만나주면 네. 뭐 안 만나주는데 자꾸 만나달라는 것도 좀 스토커 같잖아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고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걔 상임위원장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조성이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도 성사되겠죠. 네. 예.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쯤? 뭐 가능하면 빨리 돼야죠. 뭐 그거 아니 남북 간에도 만나고 뭐 교전 중인 나라 사이에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같은 국가 내에 그 정파가 달리하는 파트너십 갖고 나가야 될 그런 정치 세력들이 뭐 이런 저런 이유 따라서 안 만나는 건 나는 좁쌀이다. 좁쌀보다 더 작다라는 저 소갈딱지 없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밀가루 정치하지 말고 네. 만날 수 있는 날을 빨리 해달라는 약간 주문이 있으셨고요. 최근에 이제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아마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이제 반응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은 좀 소홀히 하면서 외교적 성과로만 이렇게 승부하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취임 1년이 됐는데 국내 지지도가 지금 30% 왔다 갔다 하고 40% 밑돌고 네. 이러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참모들은 답답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올리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신뢰를 주고 야당이 협조토록 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소통 외국과 하면 대접받지 않습니까?
국빈 대접받고 가면 뭐 또 빨간 카페트 쫙 깔려 있고 뭐 의장대 또 하고 그러면 으쓱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미국 쪽에 경도되어 있고 가치 외교를 주창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거는 겉에 내건 슬로건일 뿐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그 외교의 본질은 미국 중심, 미국의 유일한 이익 중심의 외교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을 위해서 공급망도 재편하고, 야, 중국이 막 쫓아오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도 IPEF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희석 원료나 이런 것들을 안 할 때는 다른 나라 뭐 남미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대처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미국이 주동이 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그 14개 국가들이 동맹 비슷한 걸 맺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에서. 네. 우리 이익은 어디 갔어요? 우리는 미국과 그 뭐 안보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뭐 돈독하게 하는 건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잖아요. 인조국가로.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저기 소홀히 합니까? 포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저 투자하고 진출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통해서 소련, 중국 이런 동구권을 뚫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한 건 또 사실이고. 네. 근데 스스로 보수 정권에서 그걸 허물어뜨리고 있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물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자기 주관을 막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미국 쪽에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국 쪽에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또 독일 EU 쪽도 뭐 미국 편에 가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정작 그 미국조차도 중국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조만간 해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국익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지만 중국과 저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악수도 하고 그래 교류도 해야죠. 저희 어차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도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총선에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차출설 뭐 이런 출마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 네. 뭐 이런 거를 힘입어서 좀 해볼까 하는데 진짜 한심한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한동훈 장관을 나와라라고 한다면 자생력이 없는 당이 아니에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자정 기능을 멈춰서 있듯이 국민의힘도 늘 외부 용인들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던 분을 모셔간 거 아닙니까? 또 감사원장인 분도 모셔가고 아예 그냥 외부 용역 업체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적당한 인물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미더움이 없죠. 당이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서 지금 있는 당에서 인재를 키우고 또 있는 분이 앞서 나가고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